오늘은 소비자 행동에서 소비자의 구매 후 행동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 구매 행동의 유형입니다. 소비자 구매 행동의 유형은 크게 복잡한 의사결정, 브랜드 충성도, 관성적 구매, 다양성 추구 4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구매 후 행동에서 소비자 만족, 기대 불일치 모형, 동화효과, 대조효과, 동화 대조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구매 행동의 유형입니다. 소비자 구매 행동의 유형은 소비자의 관여 정도와 구매 경험 유무에 따라서 다양성 추구, 복잡한 의사결정, 관성적 구매, 브랜드 충성도로 나뉩니다. 소비자가 상품의 관여도가 적고 경험이 없는 경우 다양성 추구라고 하고, 저관여, 경험이 있는 경우는 관성적 구매, 높은 관여를 하고 경험이 없는 경우는 복잡한 의사결정, 높은 관여를 하고 경험이 있는 경우는 브랜드 충성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잡한 의사결정입니다. 복잡한 의사결정이란 소비자의 상품 관여도가 높고 구매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복잡한 의사결정은 소비자의 관여 수준이 높고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입니다. 소비자는 브랜드 대안들을 자세히 비교하고 평가한 후에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를 구매하게 됩니다. 구매 사례로 예를 들어서 갤럭시나 아이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경우 복잡한 의사결정 상태란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두 핸드폰의 가격이나 디자인, 배터리, 카메라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매 행동을 하는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브랜드 충성도입니다. 브랜드 충성도는 소비자의 상품 관여도가 높고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고관여 소비자, 즉 상품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가 구매한 브랜드에 만족할 경우 그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동일한 브랜드를 반복해서 구매함을 의미합니다. 소비자는 브랜드 대안들을 자세히 비교하고 평가한 후에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를 구매하게 됩니다. 브랜드 충성도에 의한 구매는 대항 평가와 신념 형성이라는 인지적 과정을 생략하고 구매 욕구가 발생 시 바로 구매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핸드폰을 구매한 경우 사례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갤럭시 핸드폰을 좋아하는 소비자는 계속해서 갤럭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갤럭시 핸드폰만 구매하게 되는 구매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저관여 소비자 행동 중에서 다양성 추구 유형입니다. 다양성 추구란 소비자의 상품 관여도가 낮고 구매한 경험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소비자가 이전에 구매한 브랜드의 실증이 나서 또는 단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다른 브랜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다양성 추구 행동은 최적 자극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최적 자극화 이론은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 추구 사례 역시 핸드폰을 구매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상품의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가 두 핸드폰 모두 큰 상관이 없는 경우 질리면 다른 것을 구매하는 소비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성 추구의 원인은 최적 자극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최적 자극화 이론이란 사람들은 적정 수준의 활성화를 유지하려고 하며 따라서 활성화 수준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이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는 신체적, 정신적 활성화를 위해 다른 브랜드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때문에 기업들은 다양성 추구 성향을 보이는 고객을 타겟으로 판촉 행사를 실시해서 자사 제품을 구매해 보도록 유도하는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다양성 추구는 장기적 매출과는 큰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양성 추구 활동은 새로운 제품을 한번 시도해 보려는 사람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판촉 전략이 단기적 매출만 올릴 뿐 장기적 매출과는 큰 영향이 없다는 연구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콜스타의 지마 맥주 같은 경우에 콜스타가 지마 맥주를 출시하고 5천만 달러 정도를 들여서 광고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그 캠페인이 성공하여 술을 마시는 미국인의 절반 정도가 지마를 마셔보았지만 그 이후로 다시는 지마 맥주를 구매하지 않아서 실패한 사례입니다. 네 번째 소비자 구매 행동 패턴으로 저관여 소비자의 행동 중에서 관성적 구매입니다. 소비자의 상품 관여도가 낮고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제품 사용 경험이 있는 저관여 소비자가 복잡한 의사결정을 피하기 위해 동일한 브랜드를 반복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관성적 구매는 브랜드 충성도와 외형상 유사한 행동이지만 서로 다른 구매 유형인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매 행동 사례로 살펴보면 갤럭시 유저가 핸드폰 기종에 큰 관심이 없지만 새롭게 아이폰으로 귀찮은 경우 브랜드 충성도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꾸기 귀찮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구매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성적 구매는 브랜드 충성도와 결과론적으로는 같지만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는데 관성적 구매는 단지 구매 노력을 덜기 위한 반복 구매를 의미하고 가식적 충성도에 의한 구매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면에 브랜드 충성도는 호의적 태도를 가진 특정 브랜드를 반복 구매하며 특정 브랜드 선호에 의한 구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식적 충성도와 선호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관여 제품 구매 사례로 미국에서 저관여 제품에 속하는 땅콩버터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행동 연구가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서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를 인지하면 인지만으로 그 브랜드를 바로 구매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들의 관성적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마케터는 반복 광고를 통해서 자사 제품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구매 후 행동입니다. 소비자의 구매 후 행동 프로세스에 의하면 소비자는 기대와 지각된 제품 성과를 비교해서 만족 또는 불만족을 결정하고 만족 또는 불만족에 따라서 재구매 의도 또는 불평행동이라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만족이란 반복 구매, 브랜드 충성도, 호의적 부전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만족한다면 그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할 것이고 자신의 긍정적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은 기대 브리치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잠시 후에 기대 브리치 모형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브리치 모형은 소비자 만족 및 불만족 결정과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인 견해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기대 브리치 모형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일치 브리치, 지각된 성과, 기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기대 브리치 모형의 결정 요인에서 첫 번째 요인, 일치 브리치는 사전 기대와 지각된 성과의 차이를 말하는데 단순한 일치란 소비자가 성과를 기대와 같은 수준에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긍정적 브리치란 성과를 기대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정적 브리치는 소비자가 성과를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각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긍정적 브리치가 클수록 만족하며 부정적 브리치가 클수록 불만족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는 지각된 성과인데요. 지각된 성과는 제품 성과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을 이야기합니다. 지각된 성과는 주관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라도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각된 성과는 기대와의 일치 또는 브리치를 통해서 만족,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기대 브리치 정도는 같더라도 지각된 성과 자체가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음식점에 방문한 경우입니다. A라는 가게의 소비자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방문했더니 높은 질과 서비스를 보여주었고 B라는 가게에서는 낮은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낮은 질과 서비스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렇게 기대와의 일치 정도는 같지만 소비자는 A 가게에 더 높은 만족을 느낌으로써 기대 브리치 정도가 같더라도 지각된 성과 자체가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기대입니다. 기대란 제품 구매 이전에 소비자가 예상하는 제품 성과 수준인데요. 제품 성과 기대 수준은 과거 경험, 유사 타 제품에 대한 경험, 소비자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한 브랜드에 대한 과거 경험이나 유사한 타 제품에 대한 경험이 만족스럽다면 그만큼 기대 수준이 높고 특정 소비자가 제품 성과에 대한 기대가 타 소비자보다 유난히 높거나 낮다면 제품 성과 기대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동일한 성과이더라도 지각된 성과는 기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동화 효과, 대조 효과,
동화 대조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화 효과란 제품의 성과가 기대와 다를 경우 소비자는 그 성과를 기대에 동화시켜서 기대의 방향으로 지각한다는 말인데요. 즉 제품의 성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즉 기대보다 못하더라도 그렇게 못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하는 경우입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A라는 소비자가 핸드폰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아이폰을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제품을 실제보다 더 좋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제품의 성과가 소비자의 기대에 동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조효과입니다. 대조효과는 기대와 지각된 성과의 차이를 통해서 실제보다 더 높게 제품을 평가할 수도 있고 실제보다 더 낮게 제품을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지각된 성과가 기대보다 클 경우 실제보다 더 높게 제품을 평가하고 기대가 지각된 성과보다 클 경우 실제보다 더 낮게 제품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화 대조효과입니다. 동화 효과와 대조 효과를 합쳤다는 의미에서 동화 대조 효과로 불리는데요. 동화 효과와 대조 효과의 절충적인 견해로 소비자는 기대와 지각된 성과의 브리치에 대한 허용 범위를 설정합니다. 브리치의 정도가 작아서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면 별 차이가 없다고 지각하고 브리치의 정도가 커져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차이를 더 크게 지각합니다. 즉 브리치의 정도가 커서 초과하면 대조 효과를 보여주고 브리치의 정도가 작아서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동화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비자의 구매 행동, 구매 후 행동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